안녕들 하세요. 명인아 시바 TV 최학수입니다. 아, 뭐 옛날부터 해왔던 이야기지만 또 인생 말년이고 하니 이 계통으로 아시바 계통으로 그래도 떠들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일철이 돌아왔죠. 뭐 다시 한번 또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뭐 변함이 없다는 사실. 어, 요즘 일처리 돼서 또 이제 이 견적 의뢰가 이렇게 와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견적 의뢰 하시는 분들이 참 예의도 없고 참 무례하다 하는 것과 건설 깡패, 건설 양아치들의 세상이죠. 그냥 생양아치예요. 양심이 사라진 사회, 양심이 사라진 나라가 돼 있는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그 목적은 불편한 또 듣기 거북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또 젊은 청년들이나 또 이 계통으로 관심이 있거나 정말로 절실해서 너무나 절실해서 이 일을 배우려고 하거나 이 계통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막아보고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저 혼자 외로운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요즘 그 견적을 하루에 2개, 3개는 기본적으로 뽑고 있어요. 어느 한 놈도 견적비 주는 놈 없고 내 기름 떼가면서 내 시간을 다 소비해 가면서 내 취미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견적에 매달리고 시간과 공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뭐 견적 넣다 보면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되는 거 있으면은 공사하고 뭐 이런 간단한 이분법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하리라 생각하지만 견적을 그 무료 견적을 제가 안 해준다고 제가 먼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안 해줄 거라고 이제는. 그랬더니 이제는 지인을 통해서 또 제3자를 통해서 그냥 쉽게 비유법으로 말씀드리면 4촌에 6촌에 8촌에
당숙의 뭐 오빠의 동생의 뭐 이렇게 해서 어 제가 거래처가 몇천 군데가를 거래했던 사람인데 그중에 어떤 사장님 이름을 대면서 어 모르시느냐 그냥 견적 좀 해다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좌우지간 갖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어 갖은 감언이설로 견적을 받아내려고 아주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견적을 산출을 하면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자재에 들어가는 그 하나의 부속 일일이 연결핀까지 해서 세세하게 자재 수량을 산출해서 정확하게 임대가를 계산해서 소수점까지 나오게끔 견적을 산출합니다. 굉장히 세밀하다고 말씀드렸죠. 또 이 계통으로 아주 오랜 세월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견적은 세지게 돼 있는 겁니다. 몰라서 넣는 견적은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견적이고 저처럼 이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견적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견적이 맞는 것이고 또 안전적으로도 생각해도 그것이 100% 타당하게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금리도 올랐고 인건비도 오르고 안 오른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그대로의 견적을 견적서에 집어넣어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러면은 저희 같은 이 맨 밑바닥에 있는 이 영세 하도업자들은 마진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야 돼요. 마진. 남아야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서 경기도 어렵고 어 물가나 단가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딱 한 품, 설치할 때에 한 품, 그 다음에 해체 시에 또 한 품, 딱 두 품 남기는 거. 이게 마진도 아닙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저희 같은 업체가 어떻게 설치 한 품, 해체 한 품, 그걸 마진이라고 남기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견적을 산출해서 요 근래에 계속 견적 문의 오는 곳에 그렇게 해드렸어요. 견적을 딱 넣음과 동시에 이메일로 발송을 하거나 카톡으로 발송을 하거나 메시지로 발송을 해 주면은 견적 전에는 각 현장의 그 소장님들이나 뭐 건축주가 됐건 뭐 업자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참 영화배우나 탤런트만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가 다 연기 대상감들이에요. 참 연기들 참 잘합니다. 어? 당장 공사 줄 거 마냥 내일 모레 당장 설치할 것처럼 참 연기 대상감들이에요. 어떻게 설치 한 품, 해체 한 품, 그것도 마진이라고 세상에 그렇게 견적을 놓았는데 그것도 비싸다 하면서
대리 견적, 비교 견적을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계속 받아요. 견적을 놓고 나면은 전화도 안 받아요. 제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입니다, 사실. 늘 경험해 왔던 것이고, 옛날에는 분노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났죠. 나이도 찼고, 이미, 그쪽으로는 이미 물려있는 상태예요. 뭐, 거의 뭐, 포기라고 봐야죠. 뭐, 이미 포기한 지도 오래됐고. 왜 그 사람들이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여섯 군데 이 견적을 받는지 아세요? 그 기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싼 쪽을 택하려고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신기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뭐 신기할 것도 없지만 더 싼 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한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무한 경쟁.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아시바 같은 경우에는 무한 경쟁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업체들은 이제 자기 자재를 갖고 있고 또 일당을 쓰던 월급제를 하던 사람을 인부들을 데리고 있지요. 그러면은 제가 업체들을 한두 군데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아시바 업체들을 이미 그 깊숙한 내막까지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아시바 업체의 그 대표 그 사람은 자재 임대비만 챙기는 거예요. 가설제 임대 가설제 임대만 전문으로 해주는 가설제보다 오히려 자재 단가를 더 낮춰서 싸구려로 임대해주고 그 임대비만 챙기고 나머지는 일꾼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일당으로.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정상이냔 말이죠. 이게 그 저희가 뭐 일 나갈 때 뭐 일당 의뢰가 와서 하루 얼마다 해서 그냥 몸뚱아리 하고 연장만 차고 가서 하는 거와 이 하도급이라는 미명하에 일하는 거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어떻게 하도급 업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라의 세금을 바쳐야 하기에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신나게 내줍니다. 이게 어떻게 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차하면 사람 하나 따로 추락해 죽는 이 위험한 일을 어떻게 이 모양 이 꼴까지 왔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견적 의뢰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왔으니까 수십 년 동안 늘 그랬듯이 아무 죄책감 없이 그래 왔으니까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봤는데 다 거기서 거긴데 거기서 더 싼 데가 꽤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걔들하고 여태까지 공사를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전이요?
웃기지 말라 그랬잖아. 어디가 안전이야? 어떻게 해서 안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싼데 마진이 거의 안 난다시피 하고 유지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미친놈들만 대들어서 하는데 그 공사 현장의 품질이 좋아질 겁니까? 뭐 어쩔 겁니까? 100% 하자 공사라 그랬죠. 그 설치하는 과정에 사람 하나 떨어져 죽지 않은 게 정말 하늘의 도움이고 해체 시에 사고 안 나는 게 하늘이 도운 거예요. 그렇게 공사 애가가 싼데 나 같은 이 고급 인력을 데려다가 돈 많이 주고 그거 시킬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죠. 거의 비전문가, 숙련공이 아니고 이제 배우는 애들, 올라가서 설치할 때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애들, 불안해서 쳐다볼 수가 없는 애들, 걔네들을 단가를 싸게 해서 일당을 싸게 줘서 올려보내요. 그 현장 아시바가 버티고 서 있는 것만 해도 박수 쳐줘야 돼. 또 어찌어찌해서 설치를 끝내고 나왔다 칩시다. 개파룬 몇 톤, 도깨비 황망이처럼 몇 ton 간에 그 후공정에 들어서는 사람들, 조적공이 됐건 용적공이 됐건 드라이비트 숙련공이 됐건 돌 붙이는 석재 기술자가 됐건 대모도가 됐건 조공이 됐건 용역에서 왔건 누가 왔건 간에 그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거나 어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저는 앞으로 견적 의뢰가 오면 그 공사를 하던 못하던 간에 무조건 견적비를 선불로 받겠습니다. 제 하루 일당 받아야 돼요. 하루가 그냥 사라지니까. 현장 답사하면 또 기름 떼죠. 젊은 청년 여러분들 또는 중년 여러분이 됐건 간에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목숨 바쳐 일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일을 해도 거기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한 대우도 없어요. 대우는커녕 대자품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고 인간 말종 취급을 합니다. 이 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박수를 받고 고맙다고 절을 받아도 신천을 파네. 이 나라 아주 웃기는 나라예요. 제가 이 계통에 뛰어든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토요일, 일요일 알바로 가족들 살림에
돈 한 푼에도 보탤까 싶어서 시작했던 노가다가 지금까지입니다. 절대 이 계통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남는 건 온몸의 골병과 또 재수 없으면은 암에, 백혈병에, 혈액암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쳐들어오기가 아주 유리한 입장이 되고,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하루하루를 죽지 않고 살아남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절대 이 계통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고 구경도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재차 또 경고합니다. 제가 허경영 씨한테 실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가닥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노동개혁을 위해서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하셨다고요. 1차적으로 노조 때려잡고 정교조나 이 노조들 때려잡는데 지금 집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깊이 파고들으라고. 맞아요. 다단계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같은 이 최하위 영세 하도급자들은 위에서 돈 다 뜯어 쳐먹고 마지막 남은 그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아동바동 하려고 노력하다가 추락해 죽고 떨어져 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도 못 벌고 차라리 빗자루 들고 나가서 마당 쓰는 잡부일을 하는 게 더 나아요. 휴지 줍고 쓰레기 줍는 게. 그것이 훨씬 안전하고 돈은 적게 벌어도 몸뚱아리 편하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 다단계 형식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또 건축주가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어떤 업체가 직접 건축주하고 조인해서 다이렉트로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공사 횟수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쫄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한 경쟁. 그 조그만 공사 가지고 조그맣던 크던 간에 최소한 5군데, 6군데. 어떤 미친놈들은 열 몇 군데까지 받아요. 다 무료 견적이고 그 사람들 다 현장 왔다 가고 자기 기름 떼고 시간 버리고 다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싸구려 말도 안 되는 견적 그런 업자한테 공사를 줘요. 이게 평준화가 돼 있고 다들 그런 건지 압니다. 건축주가 됐던 소장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구나.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짬밥이 많으신 분들은 깊은 내막을 알죠.
잘못돼도 아주 한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응?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열심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예의 있게 어르신들한테 인사 잘하고 싹수 있게 잘 커다오. 건강하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지금? 정직하게 살다가는 당신 자녀, 자손들 언제 어느 때 만약에 우리 같은 이 계통으로 들어오면 언제 추락해 죽을지 모르고 언제 파이프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게 고쳐진다고 기대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포기했어요. 틀렸습니다. 이게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이 건설 양아치, 건설 깡패들 일 많아요. 희한하죠? 노동자들 노동 착취하고 중간에서 가진 관계와 끼를 다 부리고 돈은 그놈들이 다 가져가고 저희처럼 선량한 업체, 착한 업체, 기술 좋은 업체, 경험 많은 업체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노가다 말로 개피 보면서 서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노동개혁 이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까? 특별수사본부 나 같은 사람하고 전화 상담 한번 해봤습니까? 또 나와 비슷한 사람과 접선해서 깊은 얘기 들어봤어요? 왜 흉내만 나는 거예요? 왜 모양만 떨어?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또 속이는 거 아니냐고. 이 중에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부서가 있죠. 정부의 정부. 거짓말 왕국이에요. 거짓말 왕국. 사탕 발림. 보여주기. 지금 여와 야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한 통 속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부정선거는 왜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국힘당인지 국민의 집인지 이 개만도 못한 것들 이거 중앙선관위에 자료를 다 남겨서 개인정보까지 다 남겨서 당대표를 뽑는다고? 중앙선관위가 주관해서 참. 그 공병호 박사님이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안 들려요? 그분이 내놓은 자료가 거짓말 같아요? 왜 입 다물고 있는 겁니까? 나라가 바로 쓰려면은 선거를 똑바로 해야지. 선거 제대로 없어요. 당신들끼리 그냥 독재를 해 먹고 뭐 선거를 해 자꾸. 왜 국민들을 무대
내세우고 뒤에서 조작질을 하느냐고. 언제부터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거북해하고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언제부터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어? 일처리 돌아오니까 또 똑같은 레파토리가 반복이 되니 한치도 틀림이 없이 분통이 터져서 그럽니다. 분통이 터져서. 참 기가 막힌 세상이고, 선과 악이 잘 구별이 되질 않고, 본인은 선이라 생각하며 일하고 행동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깊게 들여다보면 저건 악인데, 악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최고 악인데 본인은 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정신병자들을 당신들이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해냈잖아. 이 나라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본인들이 다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정신병자 다 만들어 놨는데 이 나라가 온전하냐고 봐? 자녀들한테, 자녀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고? 인성 공부를 시킨다고? 아주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여러분들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이 물가가 물가라고 볼 수도 없어요. 물가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상이 아닐 뿐더러 이거는 완전히 무슨 집단 히스테리의 정신병자들 그 미쳐서 날뛰는 광신도들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현혹되고 같이 미치지 말기 바랍니다. 땅이라도 쬐끄만 땅이라도 노는 밭이나 노는 논이라도 쬐끔 그래도 있으면 귀찮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가서 조금씩 가족들 먹을 식량만, 마트에 가서 사 먹지 않는 가족들끼리 먹는 식량만 재배를 해서 드시고 사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버텨낼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버틸려면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인정사정 없이 사기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쏟게 해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 짓을 하실 겁니까? 텃밭 쬐끄만 거 일궈서 이것저것 심어서 가족들하고 건강한 건강식을 먹으며 돈 아끼면서 좀 편안하게 사실 겁니까? 지금 시기에는 차라리 농사꾼이 나아요.
대량으로 재배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시골에 붙여서 자기 가족들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마트 안 가고 고기 먹고 싶으면 다 키우면 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 그래도 한 차례 떠들고 나니까 속이 조금은 가라앉았네. 조금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건 알고 있어요. 내가 죽을 때가 돼서 죽고 나면 누군가는 이 계통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싸웠었던 인물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